카메라를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카메라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막막하신 적 있나요? 카메라 하나 구매하고 싶을 뿐인데 종류는 왜 또 이렇게 많은 걸까요? 똑딱이, DSLR, 필름, 렌즈, 미러리스. 그냥 사진만 잘 나오는 카메라면 될 것 같은데 알아야 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기본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카메라가 그렇게 어려운 물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구매하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미러리스, 하이엔드, 그리고 DSLR 등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카메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렌즈가 분리되냐 안 되냐. 디지털 카메라의 기준으로 볼 때 렌즈가 일체형인지 아닌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사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소 쓰는 스마트폰 카메라도 렌즈가 내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카메라 렌즈는 카메라 바디에 연결하여 촬영 대상을 필름이나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상을 맺혀주는 장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카메라 촬영할 때 렌즈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렌즈에 일체형이 있고 렌즈가 분리형이 있습니다. 렌즈 일체형은 말 그대로 일체가 되어서 분리가 되지 않는 형태이고, 렌즈 분리형은 분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렌즈가 붙어있는 카메라는 일반 디카나 하이엔드 디카라고 불리며 똑딱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딱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사실은 별로 필요 없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똑딱이 카메라가 활용도가 있다면 아무래도 핸드폰 카메라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똑딱이 카메라가 사실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센서나 또 렌즈를 통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분명히 출력할 수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비싼 렌즈로 촬영하지 않아도 배경을 날리는 아웃포커스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일반 디카는 사실 견줘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디카는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이엔드 디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소니의 RX100 시리즈와 캐논의 G7X3, G5X2 모델이 가장 인기가 좋기도 합니다. 하이엔드 디카 구매를 고민한다면 선호하는 브랜드로 구매하면 됩니다. 사실 캐논이든 소니든 둘 다 너무 좋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색감이나 디자인 등을 비교해 보시고 자기의 취향에 맞게끔 구매하면 됩니다. 렌즈가 떨어지는 또는 분리가 되는 카메라는 미러리스나 DSLR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둘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DSLR에서 미러 박스를 없애 필요성을 강조한 게 미러리스의 탄생 설화이며, 컴팩트함을 강조한 미러리스가 점차 기술이 발전되고 고사양 모델로 출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DSLR과 미러리스의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는가? 둘의 큰 차이점은 광학식 뷰파인더냐 전자식 뷰파인더냐인데, DSLR은 광학식 뷰파인더를 채용하고 있고 미러리스는 전자식 뷰파인더를 채용합니다. 여기서 광학식이란 렌즈를 통한 반사의 근거에 상을 보여주고 실제 장면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자식은 센서가 받아들인 장면을 디지털적으로 뷰파인더 상이 보여주기 때문에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러리스가 그럼 덜 좋은 거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물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면 둘 중 편한 걸로 구매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DSLR은 좀 어렵고 미러리스는 쉽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DSLR도 초보자용 또한 조작이 쉬우며 미러리스 또한 고스펙을 담은 전문가용으로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와 미러리스
또 DSLR의 차이는 센서 크기가 다르다는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센서 크기는 하이엔드보다 큰 것은 미러리스와 DSLR입니다. 센서는 크면 클수록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센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센서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러리스의 경우 컴팩트함이 가장 큰 장점이며, 특히나 소니 제품군들이 빠른 AF 고동 속도로 미러리스 시장을 장악하였고, 그 뒤를 이어 캐논과 니콘에서도 미러리스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비교하면서 구매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DSLR의 경우는 정말 다양한 렌즈군이 있어 용도에 맞는 렌즈들을 구매하면 만족도가 높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러리스도 최근 다양한 렌즈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DSLR은 캐논과 니콘 제품을 꼽을 수 있는데, 브랜드는 위에도 언급했듯이 자기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가능됩니다. 그리고 미러리스와 DSLR은 입문용, 중급용, 고급용으로 바디마다 조작 체계에 따라 급이 나뉘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해보고, 그리고 어떤 용도로 구매할지를, 마지막으로 예산은 얼마인지를 고려하여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접해본다면 미러리스는 A6100, A6400, M50 등이 있고요. DSLR은 90D, 200D, 2, D7500 정도로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답은 아니고 더 좋은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정리해 볼게요. 카메라는 렌즈 일체형과 렌즈 분리형이 있고, 렌즈 일체형에서는 일반 디카와 하이엔드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 디카는 스마트폰 카메라 정도로 써도 되는 카메라고요. 하이엔드는 소니나 캐논이나 이런 것을 취향껏 구매할 수 있게끔 구별되어 있습니다. 렌즈 분리형은 미러리스와 DSLR로 되어 있고요. 미러리스는 전자식으로 DSLR보다 컴팩트함이 있고, DSLR은 광학식으로 다양한 렌즈군을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마지막 총 정리가 있다면, 지금은 미러리스와 DSLR의 무게 차이는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미러리스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하길 원한다면 렌즈 분리형은 미러리스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DSLR과 미러리스를 둘 다 구입해보고 비교하면서 느낀 것은, 카메라를 찍는 맛은 DSLR이고요. 미러리스는 찍는 어떤 셔터감이 DSLR보다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미러리스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최근 대세를 본다면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